안녕하세요, 우기부기입니다. 손승욱의 생각도서관 코너로 오늘은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요. 생각도서관에서요, 아름다운 생각들을 무료로 대출해 가시고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더욱더 아름다운 생각으로 반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눠볼 책은요, 실행이 답이다 라는 책이에요. 제가 여기 이 책의 저자 이민규 박사님,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저자님 중에 한 분인데요, 그분의 책 중에서 실행이 답이다, 실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단순히 실행하라, 실행해야만 무슨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뭔가 각성만 시키는 게 아니라 어떤 전략으로 실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처음 볼 때는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을 정도로 큰 깨달음을 얻게 해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해요. 무려 이 책의 가장 첫 부분부터 딱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고 생생하게 상상하면 무조건 현실이 된다? 라는 이런 질문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생생하게 상상하면 꿈이 현실로 바뀐다는 말은 오래전부터 자기계발 서적에서 주장하는 단골 메뉴이자 이 분야의 강사들이 망고불변의 법칙처럼 강조하는 것들이다. 정말 그렇죠. 저도 자기계발하는 걸 정말 좋아하고 예전부터 수많은 강연과 또 수많은 자기계발 서적들을 찾아봤지만 이 말은 어디에도 빠지지 않아요. 특히 뭐 아른프리디다 라고 해가지고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라는 이런 주제로 이야기하는 그 책이 정말 베스트셀러에 있을 만큼 이 생생하게 상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많은 책들에서 예시를 듭니다. 근데 이 책의 처음부터요, 이거를 완전히 깨버리는, 뭔가 우리에게 실망감을 안겨다주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요, 이 망고불변의 법칙, 안타깝게도요, 많은 경우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간절히 상상하면 나의 꿈이 이루어진다는 게 완전히 틀린 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셔야 그렇구나 여러분들도 같이 받아들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완전히 상상하는 것 자체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경우 상상만 하기 때문에 생기는 어떤 나쁜 결과에 대해서 저자분이 이야기를 해줘요. 간절히 원하고 생생하게 상상만 해도 꿈이 이루어진다는 식의 긍정적인 자기 최면은 실제로는 생각보다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목표를 달성하는데 장애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심리학자 리엠팜은 한 집단의 대학생들한테 중간고사 시험을 주면서 이런 실험을 해봤대요. 높은 점수를 받는 장면을 매일 생생하게 상상하라고 한 집단이 있고요, 그렇게 하지 않은 집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집단을 비교를 했을 때요, 높은 점수를 생생하게 상상을 계속 하게끔 만든 그 집단이요, 오히려 공부 시간이 더 적게 나타났대요. 그리고 공부 시간이 적은 만큼 성적도 더 낮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뿐만 아니라 간절히 원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거나 생생하게 상상하면 뭐든 이룰 수 있다고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 중에서요, 의외로 실패한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노벨상을 받은 데니얼 카너먼 교수가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지나친 자신감으로 인해서 비합리적으로 거창한 계획을 세우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계획 오류에 빠지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웨팅겐 교수가요, 또 다른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2년 동안 대학생들을 계속해서 추적을 해보니까요, 의외로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꾸준히 상상했었던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서 취업률도 낮고 보수도 더 적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낙관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 낙관적인 생각의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낙관적인 생각은요, 목표 달성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떤 난관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상상했던 그대로
뭔가 일사천리로 이 일이 진행되는 경우는 정말 난이도가 낮은 일들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떤 도전과제라고 할 수 있는 좀 충분히 어려운 일들은요, 분명히 중간에 시행착오를 거칠 겁니다. 근데 낙관적 사고가 그런 시행착오를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는 비판적인 시각까지 막아버리는 거예요. 대비책을 세우는 걸 오히려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냥 장밋빛 미래만을 상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중간에 작은 실패에도 좌절을 하고 상상 속으로 도피할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예요. 회복 탄력성이 전무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저자인 이민규 교수님도요, 심리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지나치게 상상 속에 빠져 살면서 오히려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말 자주 만나게 된다고 해요. 자, 이런 이야기들만 듣자면 사실 너무 좀 속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낙관적인 생각을 하는 게 좋은 건데 낙관적 생각을 하면 안 된다처럼 이야기가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그쵸? 자, 우리가 긍정적 자기체면, 난 할 수 있어, 나는 무조건 될 거야,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어, 이런 자기체면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파고드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 희망을 줍니다. 꿈이 있지만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 또는 방법은 알지만 그걸 실행을 통해서 어떤 에너지를 쏟는 이런 대가를 치르기 싫은 사람들한테는요, 상상하면 이루어진다는 말처럼 달콤한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위안을 줘요. 원하는 것을 이루는 상태를 계속 상상을 하다 보면요, 지금 현실에 부닥친 이 어려움들이 일단은 눈앞에서 잊혀지고요, 뭔가 자기 위안이 되고 미소를 짓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기를 줍니다. 생생하게 상상해서 꿈을 이뤘다는 사례들을 듣다 보면요, 그동안 엄두를 내지 못했던 일에도 뛰어들 수 있는 용기를 줘요. 자, 방금 전에 제가 3가지 이유, 우리가 이런 긍정적 자기 최면에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 3가지 이유는 전부 다 좋은 이유들이죠. 희망을 주고, 자기 위안을 주고, 그리고 새롭게 뛰어들 용기를 줍니다. 그래서 긍정적 자기 최면은 좋은 거예요. 그쵸? 근데 제가 앞에서도 계속 긍정적 자기 최면은 회복 탄력성을 떨어뜨리고 안 좋은 이야기들을 계속 반복하다가 갑자기 좋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뭔가 아이러니 같은데요, 여기에서 하나의 맹점이 있습니다. 자, 희망을 가지고 자기 위안을 하고 용기를 가지는 건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근데 다이어트도 그렇고, 뭐 성적을 올리는 것도 그렇고, 사업을 하는 것도 그렇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건요, 단기적 과정이 아니에요. 장기적 과정입니다. 단순히 희망을 가지고 자기 위안을 하고 용기를 가져서 일단 행동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행동을 수도 없이 반복을 해야 되는 장기적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생생하게 긍정적인 상상만 해서 되는 게 아니란 걸 이 책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인 이민규 교수님이 딱 해결책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생생하게 상상하고 자기 자신에게 긍정적 자기 최면을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좋은 거냐 하면, 시작을 할 때는 좋은 거예요. 자기에게 희망을 주고 자기 위안을 하고 용기를 가지는 이 3가지 장점들을 일단 나에게 부여를 하는 것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 아주 좋은 시작점입니다. 이것을 이민규 교수가 시발동기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자,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욕 아닙니다. 시작하는 동기예요. 시발동기. 자, 근데 우리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이 시작할 때의 동기뿐만 아니라 다른 하나의 또 동기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뭐냐 하면요, 유지동기예요. 유지동기. 내가 어떤 시작을 했으면 그 시작한 행동들을 계속 중간중간에 어떤 난관이 부닥치고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계속해서 나의 행동을 반복하게 해주는, 그 반복을 통해서 습관이 들게끔 해주는 중간중간마다 유지동기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자, 이걸 보시면요, 우리가 이미 사회에서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 이미 뭔가 자수성가한 사람이라든지 자신의 삶에서 어느 정도의 성공을 이룬 사람들을 보면요, 이 2가지가 다 있다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생생하게 상상하면 이루어진다라는 이 시작 동기를 가진 사람들은요,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실패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시작 동기만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을 하기 위해선, 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전제 조건이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죠. 한 가지는 시작 동기고 다른 한 가지는 유지 동기입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은요, 시작 동기와 유지 동기 둘 다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생생하게 상상하면 이루어진다라는 말들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성공한 사람들은 시작 동기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때 너가 강렬하게 열망하고 그것을 원하고 생생하게 상상하면 너 이룰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 성공한 사람들의 말들은 전부 다 참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생하게 상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그 성공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생생하게 상상하면 된다라는 이야기가 그것만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생생하게 상상한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중간중간 나아가는 과정 사이에서 그 유지 동기가 분명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유지 동기가 뭐냐? 어떻게 하면 유지 동기를 얻을 수 있냐? 라고 분명 궁금함을 가지실 텐데요. 이 유지 동기를 얻기 위해선 시각화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보통 뭔가 생생하게 상상하면 이루어진다라는 어떤 목표를 시각화하는 것, 이런 것들만 시각화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요, 결과지향적 시각화입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최종 목표가 이루어진 모습을 상상하는 것, 시각화하는 거죠. 그 시각화하는 게 결과지향적 시각화예요. 우리가 유지동기를 얻기 위해선 결과지향적 시각화만 할 게 아니라 과정지향적 시각화를 해줘야 됩니다. 아까는 결과지향이었어요. 이번에는 과정지향입니다. 내가 그 생생하게 상상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그 모습을 결국에 얻기 위해서는요, 그 목표까지 가기 위한 과정을 시각화할 수 있는 사람이 유지동기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각화의 과정을 아주 재미있는 만화 형태로 이렇게 이 책에서 보여주는데요. 자, 이 부분을 보면 로드맵 샘플이라고 해서 결과지향적 시각화를 통해서 생생하게 상상한 나의 꿈의 모습이 나왔다면요, 그 꿈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 이 로드맵을 그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요, 이 로드맵을 아주 잘게 쪼개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생생하게 상상하고 언젠가 목표가 이루어질 거야, 나의 목표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고만 생각을 하는 건 중간에 어떤 실패와 좌절에 회복 탄력성을 얻기도 힘들고, 그리고 나의 과정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는 비판적 사고 능력도 얻기가 힘든데요. 이런 과정지향적 시각화를 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중간중간에 오류들을 해결해가는 회복 탄력성과 비판적 사고 능력을 함께 가질 수 있다는 걸 알려줘요. 자, 이런 로드맵을 그리는 요령이 있는데요, 순서대로 제가 딱 설명을 해드리자면, 첫 번째, 생생하게 먼저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긍정적 자기 최면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그것만으로는 목표에 다다를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제가 계속 주의를 드렸던 거고, 긍정적 자기 최면이 나쁜 게 아니에요. 아주 좋은 거예요. 이 긍정적 자기 최면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는 어떤 모습이야 라고 일단 먼저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표를 상기해 보는 거예요. 결과지향적 시각화를 해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떤 목표가 정해지셨나요? 그러면 그 목표를 내가 언제 이룰 것인지, 날짜도 정확하게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내가 그걸 이룰 것인지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상상을 한 다음에 그 상상한 시간과 목표를요, 로드맵의 끝에다가 적고요, 그런 다음에 최종 목표에서 거슬러 오는 거예요. 현재까지요. 그러면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중간중간의 과제들을 적는 겁니다. 사실 이런 과정들은 저도 주기적으로 이런 그림들을 자주 그려보면서 나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지금 그 목표를 나아가기 위한 현재의 상태는 어느 지점인가, 이런 것들을 저도 자주 확인을 해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모습만 봐도 제가 이걸 2018년 12월 23일에 이 순서를 이렇게 해놨는데, 영어, 중국어 컨텐츠 활성화, 유료 영상 제작, 교재 제작, 웹사이트 구축, 출판업 시작,
강사팀, 영상 제작팀, 교재 출판팀 만들고 뭐 오프라인 학원을 설립하고 학원 프랜차이즈를 시작하고 나중에 독서 비전 센터를 정한다. 이때 제가 2018년 12월에 제가 목표한 것이었는데요. 이 목표한 게 지금 2019년 7월이죠. 지금은 벌써 유료 영상 제작도 돼 있고 웹사이트 구축도 했고요. 그리고 작은 사무실을 차려서 지금 직원분들과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말하자면 영상 제작팀이 만들어진 거죠. 물론 여기에서 오프라인 학원 설립 이런 거는 그때의 목표는 지금 약간 좀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 또 새롭게 제가 앞으로의 목표를 좀 수정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한번 목표를 정했다고 해서 목표를 바꿀 수 없는 건 아닐 겁니다. 그쵸? 살아가다 보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원하는 게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요. 아무튼 저도 2018년 12월에 잡은 목표와 끝의 목표는 살짝 좀 변동이 되긴 했는데 그 목표가 변동된 것과는 상관없이 이런 과정지향적 시각화를 통해서 제가 지금 가고 있는 하나하나의 길들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이거를 적을 때가 어제 같은데 벌써 정말 많은 길들을 걸어온 것 같아서 저 자신에게 좀 뿌듯하기도 한데요. 아, 이게 바로 유지동기인 것 같아요. 제가 이 과정들을 다시 이렇게 상기를 하면서 아, 지금 잘 오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새로운 이 동기들이 부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뒷부분에 보면요, 조금 더 짧은 개념의 로드맵인 거예요. 이거는 2019년도의 로드맵입니다. 중국어 인강을 만들고 31강까지 이렇게 만들었을 때였는데요. 이때부터 이제 2019년 6월에는 뭘 할 건지, 2019년 9월엔 뭘 할 건지, 2019년 12월엔 뭘 할 건지, 앞으로의 목표가 하나씩 이렇게 적혀 있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단순히 나의 어떤 꿈이 앞으로 뭐 10년 뒤, 20년 뒤에 어떤 로드맵이 하나 나온다면, 단순히 그 로드맵으로 끝낸다면 우리가 뭐 일주일 또는 한 달의 로드맵이 전혀 보이지가 않을 거예요. 큰 로드맵을 만들었다면 또 작은 로드맵을 만들어서 내가 일주일 동안 과정을 어떻게 밟아 나가야 할 것인지도 이렇게 쪼개져서 나와야 되는 거죠. 처음에 이 책에 질문이 있었어요. 간절히 원하고 생생하게 상상하면 무조건 현실이 된다? 네, 이게 진짜 현실이 되는 거죠. 이렇게 결과지향적 사고뿐만 아니라 과정지향적 사고까지, 이 두 가지 시각화까지 해주게 된다면요, 많은 분들이 비전 보드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보드판에다가 자신이 되고 싶은 어떤 모습들의 사진들을, 뭐 가지고 싶은 차, 가지고 싶은 집, 인간관계, 나의 커리어, 이런 어떤 목표들을 많이들 적어 놓으시고, 아, 난 나의 꿈은 이거야 하면서 이렇게 시각화하는 과정들을 많이 하세요. 이거는 뭐 자기개발 분야에서 정말 이미 뭐 보편적이 된 꿈을 시각화하는 방법인데요. 여러분들, 이 과정들은 정말 좋은 과정입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가 그 목표로 가기 위한, 자신이 기준으로 잡은 어떤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한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좋은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도서관에서요, 아름다운 생각들을 무료로 대출해 가시고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더욱더 아름다운 생각으로 반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장하는 방송, 성장에 관한 방송 우기부기TV 손승욱이었습니다. 뿅!